안녕하세요. 노마다입니다. 혹시 자전거로 해외여행을 꿈꾸고 계십니까? 마음은 있지만 아직 경험이 없고 용기도 없고 정보도 없고 무엇부터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Good. 대만 자전거 여행 과연 초보자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대만 자전거 여행을 위해 도로 환경, 날씨, 교통, 루트까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인이 해외 자전거 여행을 도전해 본다면 아마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곳은 일본이나 대만일 겁니다. 일본 자전거 여행 정보는 제가 3년 전에 영상으로 올린 것이 있으니 제 채널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대만으로 첫 해외 라이딩을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만 자전거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해외 자전거 여행지로서 대만의 장점은 첫째, 전국적으로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 브랜드의 자전거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레저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교통수단으로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내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 신호등도 많이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외 지역에서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교외 지역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국도의 경우 차도의 가장자리 차도를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는 자전거 이용 불가입니다. 특히 자전거로 대만 일주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환따오라고 하는 자전거 일주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만을 일주할 수 있는 환따오는 차도의 가장자리에 파란 선이 있고 자전거 표시와 환따오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환따오는 국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나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대만의 속살 이곳저곳을 살펴보기에 좋습니다. 친절한 대만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둘째, 기차와 버스에 자전거를 싣기 쉽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점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만의 지하철이나 버스 열차는 캐링백으로 포장할 경우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 중에는 자전거 포장 없이 그대로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의 운임의 50%를 지급하고 티켓을 구입하면 타던 자전거를 그대로 가지고 열차에 오를 수 있습니다. 대만 자전거 여행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남부에서 동해안으로 넘어가는 산악지역과 화롄에서 이란에 이르는 구간은 어필이 심해서 점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버스와 기차는 좋은 탈출구 역할을 해줍니다. 자전거 여행에서 탈출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셋째, 물가 부담이 적고 맛이 천국이 대만입니다. 대만은 저렴하고 다양한 음식으로 맛이 천국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의 물가는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모텔급의 숙소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음식이나 기타 물가는 한식을 찾지 않는다면 한국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대만의 편의점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편의점에 곳곳에 많이 있고 편의점에 식당 표시가 있을 만큼 저렴한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아침을 간편하게 드시는 분이라면 둘이서 10,000원이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편입니다. 맛있고 저렴한 먹거리가 매우 풍부해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넷째, 자전거 여행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문화입니다. 대만에서는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이다 보니 도로 환경이나 법적으로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용 도로로 이용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나는 대만 사람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합니다. 친절하면 일본이지만 일본 사람들과는 결이 좀 다른 자연스러운 친절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언어가 통한다면 더 좋겠지만 핸드폰의 앱으로도 별 불편함이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영어도 잘 합니다. 다섯째, 자전거 제조 강국이 대만이라는 겁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 브랜드들, 자이언트, 스페셜라이즈드, 메리다, 트랙, 이탈리아 브랜드로 알고 있는 비앙키, 심지어 미니벨로계의 헤르메스라고 불리는 브롬톤조차도 대만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국이다 보니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더 중심의 인프라와 교통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 자전거 여행의 베스트 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5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만 자전거 여행은 시간적 여유와 체력 등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타이베이와 신베이 지역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3일 내지 5일밖에 없다면 타이베이와 신베이 지역을 추천합니다.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이고 수도 타이베이를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 신베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과 경기도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 지역 딴수이 강변의 자전거 길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부분 평지이고 강변을 따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쉼터와 공원, 볼거리, 그리고 딴수이강을 따라 라이딩하다가 타이베이 시내 곳곳을 둘러볼 수 있고 주변의 여행 스팟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월담입니다. 대만 내륙 깊숙한 곳의 중앙에 있는 1월담은 CNN에서 세계 10대 자전거 코스로 선정할 만큼 빼어난 곳입니다. 비록 한 바퀴가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호수 자전거 길이지만 압도적인 풍경으로 자전거 여행자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슈이셔에서 샹샨에 이르는 나무 데크길은 1월담 최고의 코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라이딩을 하신다면 안개 덮인 호수면에 그 몽환적인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신선계에 오른 기분이 드실 겁니다. 다음은 타이동입니다. 타이동은 대만에서 가장 조용한 해안도시, 장거리 여행자의 천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조용하고 바닷가의 평지에 경치도 아름답습니다. 시내의 옛 철길을 가로수 울창한 자전거 길로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거리로 조성해서 볼거리도 많습니다. 또한 바닷가의 비치와 삼림공원은 세 개의 호수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기 좋게 잘 조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만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화롄하면 먼저 떠오르는 곳이 타이루거 협곡입니다. 대만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진 중 하나가 이곳 화롄의 타이루거 협곡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도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협곡 사이를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협곡인 만큼 어필도 길지만 그만큼 다운힐도 깁니다. 때로는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위 감옥 같기도 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의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 자전거를 빌려서 수월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체력이 충분하다면 천여 킬로미터의 대만섬 전체를 일주하는 대만 환따오도 가능합니다. 자전거 여행 상품으로 8박 9일에 1000km 또는 14일에 1300km를 일주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시간만 충분하다면 평지는 자전거 여행을 하고 어필이 많은 산악지역은 열차로 점프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대만을 일주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도시와 농촌, 산악지역을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친절한 대만 사람들이 정도 느껴보고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대만의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만나 그들의 문화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대만을 드나드는 방법은 여행 일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이베이를 왕복하는 방법이 있고 까오슝으로 왕복하는 방법, 그리고 까오슝으로 인해서 타이베이로 아웃하는 방법, 반대로 타이베이로 인해서 까오슝으로 아웃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까오슝으로 인해서 대만섬을 남쪽으로 한 바퀴 돌아 타이베이로 올라왔는데, 이유는 타이베이에서 까오슝까지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도시가 많습니다. 대만의 대부분의 공업단지가 이곳에 집중하다 보니 자전거도 교통신호에 매우 자주 멈추게 됩니다. 볼거리도 상대적으로 적고 좀 달려보려면 신호에 걸리고 수많은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으로 코와 목이 헐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베이에서 까오슝 구간을 점프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타이베이로 들어갈 때도 타이베이에는 두 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숭산공항이고 다른 하나는 티오유엔 공항입니다. 숭산공항은 타이베이 도심 가까운 곳에 있고 타오유엔 공항은 타이베이 중심부에서 40여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간다면 시내에서 가까운 숭산공항으로 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전거 박스를 보관하거나 라이딩을 마치고 다시 출국하기 전에 숭산공항 인근에 자전거 샵들이 있어서 자전거를 포장하기에 편리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숭산공항을 오가는 직항편은 비행편이 많지 않아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좋습니다. 대만섬을 일주할 때도 섬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여행할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행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대만의 동해안은 겨울철 동북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올 경우 바람을 안고 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대만은 가히 열대기후라 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 9월은 한낮에 40도 이상도 오르내리고 매우 습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마철과 무더운 8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태풍도 자주 찾아옵니다. 여름철이 대만은 자전거 여행에 가장 불리한 계절입니다. 자전거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은 11월부터 3월 정도입니다. 기온이나 강수량 자료를 보면 그 중에서도 12월과 1월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남한 면적보다 작은 섬이지만 동해안과 서해안의 날씨가 매우 다릅니다. 겨울철에도 동해안에는 비 오는 날이 많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여행자가 대만에서 라이딩할 때 주의할 점은 오토바이와 스쿠터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함께 달리기 때문에 가장 흔한 사고가 오토바이나 스쿠터와의 추돌 사고라고 합니다. 신호 대기 중 오토바이가 먼저 출발하면 뒤따라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의 오토바이 소음은 베트남을 방불케 합니다. 인정할 수 없는 자동차 노예보다 심합니다. 가급적 오토바이와 거리를 두고 라이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한 정보입니다. 해외 자전거 여행자라면 자전거 항공 포장이나 캐링백 포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항공 포장이나 캐링백 포장은 제 영상이나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시고 익히시면 됩니다. 설사 자전거 포장을 못하더라도 한국과 대만에는 포장 서비스 업체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 여행을 못할 것은 없습니다. 타이베이 숭샨공항 부근 자전거 샵에서는 자전거 한 대당 4, 5만 원에 포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펑크나 체인링크, 브레이크 점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세계 최대의 자전거 생산국인 만큼 곳곳에 자전거 수리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변 현지인들에게 부탁하면 대만 사람들 매우 친절하게 잘 도와줍니다.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타이베이 시내에는 많은 자이언트 자전거 샵들이 있는데 자이언트 자전거 판매는 물론 수리와 항공 포장도 해줍니다. 자기 가게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내 곳곳에 있는 자이언트 샵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매튜 바이크와 타이베이 바이크웍스를 소개합니다. 매튜 바이크는 스린구 슈앙시 강변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사장님이 친절하고 스킬이 매우 뛰어나서 외국에서 온 자전거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자전거 정비뿐만 아니라 대만 자전거 여행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타이베이 바이크웍스는 외국인 2명이 운영하는데 영어가 유창하고 자전거 조립을 하고 수리하는데 스킬이 매우 뛰어나 보였습니다. 타이베이뿐만 아니라 대만 일주 자전거 여행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만 자전거 여행은 초보자도 긴장하지 않고 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부 라이더들과 초보 자전거 여행자에게 강추합니다. 아직 해외 자전거 여행을 해본 적 없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부부 자전거 여행은 멀리 가는 여행이 아니라 같은 속도로 가는 여행입니다. 대만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노마다의 다음 여행지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여행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